자,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어요. 원래 의원총회에 잡혀있는 어떤 주제가 있었지만 최근 공천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에 앞서 지금은 줄탈당 그리고 공천 결과에 대한 반발 이런 가운데 의원총회가 열렸고 여기에 누군가가 참석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참석을 못한다고 알려졌는데 참석을 했어요.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관련해서 끝난 뒤에 홍영표 의원도 뭐 친문으로 대표로 꼽히시는 인물이죠. 오늘 관련해서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오늘 일만 보더라도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이 사당화에 대한 완성 이것을 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우려를 좀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하위 10%를 받으셨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아니 뭐 언론에서 다 그냥 그렇게 오래전부터 썼잖아요. 제가 안 들어가면 이상한 거 아닌가? 뭐 공천 하다 보면 혁신을 하다 보면 뭐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니 그 당대표께서 그러면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의원총회에서 대표를 향해서 아니 본인 가죽을 벗겨야지 왜 다른 사람 가죽을 벗깁니까?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위 20% 거기 안 들어가면 이상할 지경이다. 굉장한 반발을 하는 목소리를 낸 거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요. 의원총회가 열렸을 때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실은 주재를 하는 자리죠. 거기는요. 의원총회에 대해서는. 그 현장의 모습이 지금 카메라에 담겼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위 평가자분에 대한 개인 연락 문제와 관련돼서 공관위원장께서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었다. 그리고 절차 자체도 매우 거칠고 투박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시니까 대표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그럼 어떻게 대표님 말씀을 안 하시고 예. 네, 우리 동아 마이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실장 서독도 관련된 얘기 안 나왔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 윤희 고민정 최고위원으로 사퇴하셨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발언 안 하신 거 맞죠? 이재명 대표. 예, 제가 본 동안은 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유감 표명만 하시고요.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선거구 좀 관련해서. 선거하고 얘기했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네요. 고별사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총에서 고별사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요. 박찬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의총도 그때도 사실 공천 관련해서 의원들의 불만 제기가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때 불참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불참하겠다고 알려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깜짝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의총 내에서 공식적인 발언은 한지 안지 모르지만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권했을 때는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당내 이런 분위기를 좀 의식해서 참석을 한 걸까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도 사실은 참석을 했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예. 뭐 본인의 그 재판 관련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불참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의 공천 책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예. 지금의 논란에 대해서 결국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리를 회피한다면 당원들에게 또 지지층들에게 마치 이제 그 시스템 공천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숨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오늘 얼굴을 비춘 거는 뭐 예의상 비췄다라기보다는 예. 이번 공천에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또 본인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뭐 이런 어떤 그 뜻을 출석으로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임종석 전 실장 내일 기자회견 예고했죠. 그리고 서른 의원 탈당을 예고한 상태인데 내일 뭔가를 또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내일도 오늘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상황을 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하나의 화면에 좀 담았는데 우선 여기 보면 비명계, 친명계 등등등 있는데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비명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영주, 이수진, 박영순, 서른
공통점은 탈당을 했거나 탈당을 시사한 인물. 또 다른 공통점은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이른바 비명계로 뽑히신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 자, 그리고 옆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공천과 관련해서는요, 비명계에서만 불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친명으로 꼽히신 분들도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겁니다.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요, 본인 지역구와 관련해서 뭐 다른 곳으로 가냐, 뭔가 형평성 이런 거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고 불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 김지호 실장이죠. 여기도요, 지금 뭔가 강한 불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친명으로 꼽히시는 분들인데요. 그리고요, 김병기 의원은 이수진 의원과 관련해서 뭐가 부인을 하면서 지금 고소를 한 상태죠. 고소전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지금도 여전히 단식 농성 중이죠. 본인에 대한 어떤 컷오프에 대한 강한 불만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불만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원 의원, 본인이 이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희생이 됐다. 경선을 붙여달라. 진보당과 경선 붙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지난 25일, 지난 주말 일요일이었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 공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는 것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전에 확정된 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지금도 이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공천은 1년 전에 확정한 특별당규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낙천되신 분들이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40년 이상 한국 정치를 관찰했거나 경험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난폭한 공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처음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 승리를 바라지 않는 것 같다. 당을 장악하는 것이 그분의 목표인 걸로 보인다. 이런 내부 발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아까 제가 정리해 드렸지만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저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을 정말 그야말로 앵무새 반복하듯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말이 설득력을 못 가지는 건 저는 사실관계도 좀 틀렸어요. 작년 11월인가 하위 10%에 대한 그 벌점 점수를 더 늘렸어요. 그래서 추가로 늘렸기 때문에 사실 저게 조금씩 이제 말하자면은 친명을 위해서 조금 말하자면은 변화해 왔다라는 건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그 의원들의 동료 다면 평가 언제 진행됐습니까? 지난 그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에 2달 가까운 시기에 했잖아요. 가을 때. 가을에 했죠. 예. 이게 9월에 했었으니까 10월, 11월에 아마 했다고 다 추론하고 있는데 그때 쉽게 얘기해서 빵점 맞은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 평가에서 빵점 맞으려면 조리돌림 해야 됩니다. 그 타겟을 주고 가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 수박 논쟁이라는 게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때 뭐 수박 색출하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말 이거는 비공개라고 다 했는데 어떻게 다 언론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결과는 공관위원장밖에 못 받았다는데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어요. 시스템 공천 민주당 대표가 개입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말하자면 설득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짓말 논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분리하면은 시스템 공천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사적 공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한 해에 아마 정치 어록으로 기록될 말이 친명 횡재 비명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이 얘기가 갖고 있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귀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를 스티커 메시지라고 하는데 예. 바로 이 8글자 조어가 정말 저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는 이유는 그 모든 현장이 지금 목전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도 유행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친명 단수, 비명 경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민주당의 이 공천 과정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의 사천일 수밖에 없다라는 비난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이걸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로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저는 와 있다고 봅니다. 자, 요소론 전행정관. 비명계의 반발과 탈당 이게 좀 있다는 상황에서 친명계 인사들 아까 좀 잠시 소개해드렸어요, 화면에. 좀 불만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김지호 전 실장.
얼마 전에 여선운전 행정관이 김주호 전 실장을 지지하시면서 분당갑 출마 포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김주호 전 실장도 사실상 공천에 배제된 셈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광재 전 의원이 여기에 전략 공천이 됐잖아요. 이 김주호 전 실장의 이 불만 표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뭐 김주호 실장이 방송에서 예. 자기가 이제 그 탈락됐으니까 컷오프 됐으니까 친명 행제, 비명 행사 이런 프레임이 없다. 비명도 행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본인이 했어요. 내가 친명이다. 네. 나도 이렇게 탈락하지 않았는가. 네. 예. 근데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조금 보면은 원외 친명이라고 자처하는 후보들 있잖아요. 원외 친명 후보들. 예. 그분들은 지금 컷오프 되거나 경선계를 못 얻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명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어쨌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고 예. 아마도 이러한 그 사례들을 찾아보면 더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공천 자체를 뭔가 부정하는 거는 약간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예. 근데 다만 조금 안타깝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민주당이 이제 공천 갈등에서 내용으로 접어들었고 예. 이게 사실은 그 공천 전쟁, 명문 전쟁으로 뭐 내전 사실은 아니냐 내전으로 이렇게까지 이제 치달았는데 전망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기예요. 근데 이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이거 그냥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언하는 그룹들이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약간 쉽게 말하면 간신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예. 어쨌든 공천은 공천대로 가지만 이것들을 그 수습하고 이렇게 이제 화합하는 이러한 자세와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만약에 이것도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진짜 예. 큰 위기인 거죠. 오늘 고민정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는데 예. 이게 사퇴했다고 이게 번복되거나 그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 고민정 위원의 사태도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수습하려고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지도부 중에 유일하게 친명이 아닌 최고위원이 그래서 약간 다른 색깔을 그렇죠. 갖고 있다고 늘 평가를 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민정 위원조차 없는 지도부다? 그러면은 일색이잖아요. 이 일색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 시스템 공천이라고 저는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 만약에 비명들이 배제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예.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국민들은 이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시스템은 공정했지만 예.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총선 패배의 길이 자명해 보이는 것이죠. 지금 노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 그 최고위원직을 던졌잖아요. 사퇴한다고 밝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보인 반응 중에 하나는 고민정 의원이 최근에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 단수공천 박탈하는 주장까지 글까지 올리신 분이 있다 그래요. 네. 저는 더 험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지자 같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지지자가 아닌 후보들이나 예. 아니면 현역 친명을 자처하는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발언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건 정치적으로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예. 고민정 최고나 아니면은 지금 비명, 비문 이런 분들을 다 끌어안아서 예. 예컨대 최소한 탈당은 못하게 하거나 예. 한 이런 정치적인 뭔가 실력을 보여줘야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갈 사람 다 나가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거 총선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서른 의원을 탈당을 예고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나가면서 한 5명 정도가 탈당할 사람이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민주당에 만약에 그런 분이 5, 6명이 순식간에 빠져나간다면 민주당 자체가 굉장한 타격 아닙니까? 원칙과 상식 그 4명인가 3명 나갈 때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타격이 없었는데 예. 지금 그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에서 예. 공천 과정에서 만약 김영재 의원 지금 박영순 그다음에 이상원 의원 예. 그리고 홍영표 아니면은 지금 서른 의원 이렇게 모여가지고 최소한 그 4-5명이 집단 탈당한다 이거는 심리적으로는 약간 분당 느낌이 나는 그 거죠. 밖에서 무슨 어떤 모임이나 어떤 결사체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네.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그런 것은 막아야 되는 노력이 사실은 지도부한테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하지가 않고 그냥 내 마이에 가겠다고 선언하는 거는 굉장히 민주당 지지층으로서는 무책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최근에 반발 수위가 굉장히 높았던 분들이죠. 노웅래 의원은 지금 당대표실에서 지금도 농성 중이에요. 지금이 5일째인가요? 6일째인가요? 지금 그렇게 접어들었죠. 아마 몸 상태도 단식 농성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상태였는데 오늘 의원총회도 참석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수진 의원은 탈당한 후에 이재명 대표가 완전 저격수로 바뀌었어요. 엄청난 말들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른 의원 아까 잠시 나왔지만 하위 10% 평가받았다고 공개하고 탈당을 계속 시사하는데 본인처럼 당을 나가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금 한 5명 정도 됐다. 본인이 알기는 이렇게까지 언급한 상태입니다. 혼란이죠 지금 민주당이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유권자의 많은 분들은 민주당과 조국 신당은 그래도 비슷한 색깔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근데 어제요. 이 조국 신당과 관련해서 얘기를 꺼내 놓으신 민주당 분들이 있어요. 뭔가 같이 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처칠이 히틀러가 적대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옥에 있는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마도 손을 잡겠다. 그것을 저희들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같이 하는데 꼭 정당을 만들어서 해야 되냐. 검찰 개혁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조금 더 강하고 선명하게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 있다면 그 진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검찰 개혁을 가장 강하게 선명하게 기치를 높이 든 정당은 조국 신당이 맞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 악마와도 손을 잡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안규백 위원장이.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을 악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 힘을 갖고 있으니 잡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그렇죠. 악마라면 최고의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치에 대항, 히틀러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손을 잡는다. 이것은 이게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이게 뭐 칭송인가 뭐 이게 뭔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여차하다면 필요하다면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다. 근데 일단 처칠을 비유하는 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칠이 노동당 당수였거든요. 처칠은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노동당을 자기 일당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처칠에 비유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난번 피습 때는 또 누군가 김구에 비교해서 많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원래 이제 박홍근 의원이 그 비례대표 유성정당과 관련된 실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조국과는 손잡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하지 않겠다고. 근데 지금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약간의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다. 갑자기 손잡게 되면 또 어떤 비판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국 신당과 어차피 손을 잡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페인트 모션을 좀 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조국 신당이란 존재 자체가 조 전 장관 징역 2년 실형받았지 않습니까? 인재 영입 1호가 정과 사범인 신장식 변호사예요. 지금 황운하 의원도 지금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열어둔 것 같단 말이에요. 황운하 의원 징역 3년 아니에요? 그럼 조국 신당의 어떤 정체성은 뭐냐 이거예요. 재판받고 있고 범죄인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정당이냐. 황운하 의원 저런 징역 3년 받고 나서 입당하면 조국 신당이 완성이 되는 겁니까? 그런 이제 조 전 장관과의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조국의 강을 건넜다 했는데 저희 이제까지 한 얘기는 전부 다 입으로만 한 얘기고 마음속에서는 그럴 의향이 전혀 없었는데 총선이랄지 여론 생각에서 표 얻기 위한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유장을 한 게 아닌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하는 모양새를 쫙 보면 아마 조국 신당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조국 사태, 이른바 조국 사태에 관련해서 약간 유감성 얘기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 발언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테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자, 박지원 교수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조국 신당과 손을 잡게 되면 그 좀 열어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단절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번복하는 셈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상황이 되는 겁니까? 겼는지를 지금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배경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금 총선 50일도 안 놔두고 이렇게 쌈질하고 있으니까 예. 지지층들이 사실은 화가 나는 상태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화가 났다. 네, 부글부글한 상태인데 이 부글부글한 상태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진 않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의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불만이 생기니까 예. 이 지지가 어디로 옮겨가고 있냐면은 예. 소위 조국 신당 쪽으로 일부 이동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들이 이렇게 분산되는 현상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좀 민주당도 겼는지를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표가 절로 가고 있으니.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위성 비례정당의 조국 신당과 손을 잡게 되면 거기에 또 포함이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득실이 과연 어느 게 더 크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과연 득이 있습니다. 분명히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지지했다가 지금 현재 민주당 공천에 실망을 하고 예. 차라리 조국 신당이 더 선명하다 그렇게 해서 가시는 지지층들을 잡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중도층에서 잃는 표가 또 커요. 오히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결집 현상도 그만큼 커집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득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결국 제로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이렇게 민주당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막 그 좌고우면하는 모습 보이는 것보다는 원칙을 잡고 가는 게 맞다. 지금의 공천도 저는 현재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뭐 그게 좋은 공천이 됐든 나쁜 공천이 됐든 그 총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 신당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예. 그런 약속도 저는 지키는 게 맞다. 과거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사실은 안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원인 제공 정당으로서 그렇죠. 원인 제공 정당으로서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갔다가 대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비례 할 때도 예. 결국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연동형을 선택한 거는. 그렇게 본다면 좌고우면하는 모습보다는 물론 득이 엄청나게 많다면 재고해볼 문제겠지만 득실 따져봤자 큰 차이 없으니 저는 원칙을 지키면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안규백 위원장은 그냥 악마에까지 비유하면서 뭐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여선우 행정관께는요. 혹시요. 지금 아까 친문계 반발이 굉장히 거세요. 특히 아까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표 의총에 면전에서 아마 굉장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걸 순화시켜서 좀 밝힌 것 같은데 뭐 멸문 정당 뭐 이렇게까지 된 건데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이해찬 전 대표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요. 혹시 이 전직 대통령과 전직 당대표 조국 신당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지를 보여주거나 은연중에 지지한다고 표시하거나 이럴 가능성 없어 보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어쨌든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로 뭐 대통령이 당선됐고 민주당 정부를 잃었기 때문에 뭐 다른 정당이 하거나 뭔가 이 지금 당에 논란이 되는 이 시점에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이 굳이 손 잡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박 교수님의 그 주장대로 지금 지지층 내에서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세가 약간 옮겨가는 듯한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보면은 조국 신당 지지율이 한 10% 맞습니다. 정도가 나오거든요. 지금요. 네. 뭐 어느 여론조사에는 뭐 따라 상황이 다르지만 어쨌든 지지세가 이준석의 개혁신당보다도 더 좋은 이런 결과도 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굳이 맞출 필요 없고 큰 틀로 봤을 때는 예. 제3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손잡을 필요는 없는 거죠. 조국 신당 간에.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안규백 위원장님의 말씀은 예. 어쨌든 큰 틀에서 같이 우리 한 편이다. 이런 것을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한 편인데 거고요. 굳이 악마로 비유를 하는. 그러니까요. 네. 악마로 비유를 해서 저런 표현이 나오는군요. 했습니다. 악마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취지입니다.